안녕하세요. 손시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산재보험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산재보험 신청 절차의 모든 것, 또 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 마지막으로 불승인이 되는 주요 사유와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상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신청 절차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산재 신청의 계기가 되는 재발생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진단되면 즉시 치료를 받고 회사에도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만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최초 요양 신청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러한 최초 요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나 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진단서와 소견서 및 각종 의무기록 자료와 해당 산재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내용의 재발생 경위서, 또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 또 기타 직업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차는 공단 내부의 심사결정 과정입니다. 공단에서는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합니다. 조사관이 사업장에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의학적인 자문 절차도 거칩니다. 이때 접수한 사건이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에 따라서 진행하는 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해당 사고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의무기록지 자료를 기반으로 공단 내부 주치의의 자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수행한 업무의 신체 부담 여부 또는 소음 레벨과 같은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재근로자의 상병 상태에 따라서 의무기록지를 기반으로 공단 내부 주치의의 자문 절차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구술심사 절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절차까지 마무리된 이후에 2주 이내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은 접수 시 진행되는 절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2달 전후의 기간에 걸쳐서 결과가 나오는 반면에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반년이고 보통 1년 내외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면 마지막으로 보상 지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 경우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상병 및 산재의 종류에 따라서 각종 보상이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보상은 산재가 승인된다고 해서 공단에서 자동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보상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 산재가 승인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요양 기간 동안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보상입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보험으로 보완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상은 휴업급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치료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보상은 장애급여입니다. 장애급여는 요양 기간이 끝나고 치료가 완료되었는데도 신체에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에 이 장애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정해진 일수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며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 일시금 선택, 그리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네 번째 보상은 간병급여입니다. 이 간병급여는 장애 정도가 심해서 간병이 상시 또는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섯 번째 보상은 누적급여 및 장례비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해당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여기까지 크게 5가지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재는 이렇듯이 단순히 치료비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이후의 장애 보상, 그리고 또 남은 유족을 위한 유족급여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산재 진행의 절차와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가 불승인되는 주요 사유와 대응 방법까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산재가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승인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무 시간의 부족입니다. 이는 뇌심혈관계 질환에서 주요 불승인 사유인데요. 과로사나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는 발병 전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 시간이 법령 기준에 미달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불승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불승인 사유는 기저질환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업무와는 무관하게 해당 상병이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발병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불승인 사유는 업무 관련성에 대한 불인정입니다. 사고나 질병이 개인적 사유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측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근무 일지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 의사의 소견서 또는 CCTV 자료, 해당 사업장에서 병원까지 응급 이송된 기록, 이런 모든 자료들이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해서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제도의 핵심 3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절차를 거쳐서 승인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승인된 경우에 불승인의 대표적인 사유와 대응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산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이 제도를 잘 아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자세한 상담 또는 해당 사건의 위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지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